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억을 잃은 한 여자와 그녀를 둘러싼 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5년 전 이혼한 아내가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내 곁에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가 있다면요? 2019년 가을,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중견기업 CEO 강동현은 서재에 홀로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47의 나이에 그는 이미 업계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자와 턱시도를 입은 자신. 15년 전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박서연.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동현의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아파왔습니다. 5년 전 그들은 이혼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동현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결혼 10년 차, 동현은 달라진 자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그의 성격도 변했습니다. 매사에 짜증을 내고 아내에게 무심했으며 가끔은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견뎠습니다. 10년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동현은 오히려 그런 아내가 답답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좀 변해봐. 동현은 매일같이 아내를 몰아세웠습니다. 서연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을 때도 그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현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서명했습니다. 이혼 후 서연은 서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현도 굳이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을 때 동현은 뒤늦게 서연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회사 일에 치여 살던 동현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함부로 대했는지, 서연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 사장님, 전 부인께서 1년 전 강원도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행방이 묘연합니다. 추락사고. 그 말에 동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 기록을 확인해 보니 서연은 강원도의 한 절벽 근처에서 실족해 떨어졌고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퇴원한 뒤로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동현은 전문 조사팀까지 고용해 서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 넘도록 단서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봄, 동현은 회사 일로 강원도 속초를 방문하게 됩니다. 신규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의 현장 실사 때문이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 동현은 작은 해안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기사님, 잠깐 세워주세요. 동현은 갑자기 차를 세우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카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기억이라는 예쁜 간판이 달린 아담한 카페. 왠지 모르게 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간 동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카운터에 서 있는 여자. 긴 생머리에 하얀 앞치마를 두른 여자.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여자. 서연이었습니다. 아니, 서연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그녀가 밝은 미소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동현을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친절하고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저기. 동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명 서연이었습니다.
눈, 코, 입, 목소리까지.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현이 기억하는 서연은 항상 조용하고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눈치를 보며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밝았습니다. 눈이 초롱초롱 빛났고 웃을 때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목소리도 경쾌하고 활기찼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동현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은 동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그녀의 사진을 몰래 찍었습니다. 분명 서연이었습니다. 5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아니, 오히려 더 젊어 보이는 서연. 커피를 가져다 준 그녀의 명찰에는 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 서연이 아니라 민지. 동현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박서연이라는 이름 아세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서연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왜요? 진심으로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는 사람과 많이 닮아서요. 동현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동현은 매일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민지. 그녀는 4년 전 이 마을에 왔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고 이름도 나이도 가족도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그녀를 돌봐준 사람이 민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녀는 그 이름으로 4년을 살아왔습니다. 동현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단골 손님으로, 그 다음에는 대화 상대로, 그리고 서서히 친구로. 민지는 동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를 구해준 분이 계세요. 병원에서 퇴원할 때 갈 곳이 없었는데 그분이 이 마을로 데려와 주셨어요. 이 카페도 그분이 차려주셨고요. 어떤 분인데요? 동현이 물었습니다. 석호 씨요. 정석호. 이 마을에서 펜션을 운영하세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민지가 석호를 말할 때 그녀의 눈빛이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동현은 그 눈빛에 묘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동현은 석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석호의 얼굴,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나이도, 키도, 체격도, 심지어 목소리까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동현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석호도 동현을 보고 굳어졌습니다. 두 남자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누구요? 석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동현입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동현의 대답에 석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강동현, 혹시 강태호 회장의 아들?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드디어 만나게 됐네요. 형님, 형님. 그 말에 동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야기는 5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태호와 그의 아내 김순자 사이에서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동현과 둘째 석호. 하지만 당시 강태호는 사업 실패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모두 키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강태호는 둘째 석호를 불임 부부에게 입양 보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된 입양. 동현에게는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52년을 살아왔습니다. 석호는 입양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양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는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10년 전 이 해안 마을에 정착해 펜션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4년 전 어느 날 석호는 인근 병원에서 신원불명의 여자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추락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기억을 모두 잃었고 신원을 확인할 만한 소지품도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없어 퇴원 후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석호는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첫눈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연민이었는지 사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석호는 그녀를 자신의 마을로 데려왔습니다. 민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작은 카페를 차려주었습니다. 4년간 석호는 민지 곁을 지켰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동시에 기억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민지의 과거가 어떤 것이든 석호에게 지금의 민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지가 바로 동현의 전 아내 서연이었던 것입니다. 석호는 동현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가 형님의 전 아내라는 것을요. 뭐라고? 동현은 놀라 물었습니다. 민지 씨를 돌보면서 신원을 조사했습니다. 1년 정도 걸렸지만 박서연이라는 이름과 형님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저도 알았어요. 강동현이 제 쌍둥이 형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왜 연락하지 않았어? 동현의 질문에 석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연락해서 뭘 어쩌겠습니까? 민지 씨를 형님에게 돌려보내라고요? 형님이 민지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저는 다 알아요. 민지 씨가 왜 기억을 잃을 정도로 절벽에서 떨어졌는지도요. 석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지금 행복해요. 과거의 상처를 모두 잊고 밝게 웃으며 살아요. 그런 민지 씨를 다시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동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석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연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후회하고 있어. 5년 동안 단 하루도 서연을 잊은 적이 없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매일 반성하며 살았어. 후회요? 석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후회한다고 상처가 사라집니까? 형님은 민지 씨를 10년 동안 괴롭혔어요. 말로, 무관심으로, 무시로. 민지 씨는 우울증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후회 한 번으로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호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도 나는 서연을 사랑해. 진심으로. 지금은 그걸 알아. 동현의 고백에 석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도 민지 씨를 사랑합니다. 4년 동안 곁에서 지켜보며 매일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두 쌍둥이 형제가 같은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은 임원들에게 맡기고 속초 근처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매일 민지의 카페를 찾았고 조금씩 그녀와 가까워졌습니다. 민지는 동현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동현이 자신의 전 남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녀에게 동현은 그저 서울에서 온 친절한 사업가일 뿐이었습니다. 동현 씨는 왜 자꾸 이 작은 마을에 오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서요.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시끄럽거든요. 동현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민지 곁에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했습니다. 과거 서연과 함께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지 씨가 있어서요. 민지의 얼굴이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날 밤 동현은 숙소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자신이 그녀의 전 남편이라고, 그녀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고.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민지가 기억을 되찾으면?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면? 동현은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민지를 잃는 것이. 결국 동현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비겁한 선택이었지만 당장은 그게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석호는 동현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카페를 찾는 동현. 민지에게 점점 가까워지는 동현. 석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질투, 그리고 묘한 동질감. 같은 얼굴을 한 두 남자가 같은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민지에게 동현의 정체를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면 민지가 상처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금의 평온한 삶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석호를 찾아왔습니다. 석호 씨, 이상한 꿈을 꿨어요. 민지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꿈인데요? 어떤 남자가 저한테 소리를 질러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좀 변해봐.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남자 얼굴이 동현 씨랑 똑같아요. 석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고 있어요. 계속 울면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러고 있어요. 너무 생생했어요. 꿈이 아니라 기억 같았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제 과거인 걸까요? 석호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 씨, 진정해요. 그냥 꿈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석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꿈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것을, 민지의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 후로 민지는 자주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화려한 아파트에서 혼자 우는 자신, 차가운 표정의 남자, 서명하는 서류들,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꿈을 꿀 때마다 민지는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고통, 그리고 점점 선명해지는 기억의 파편들. 동현은 민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민지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요. 민지는 억지로 웃었지만 동현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돌아오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자신의 비밀도 들통나는 건 아닐까? 동현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갑자기 카페에서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민지. 동현과 석호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분의 뇌에 있던 혈종이 서서히 흡수되면서 억눌려 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기억을 되찾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만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다. 동현과 석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민지가 깨어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뜬 민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두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동현과 석호. 똑같은 얼굴을 한 두 남자. 민지 씨. 동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4년간 보아왔던 밝고 순수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 당신이.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동현. 맞죠? 동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남편이었던 강동현.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목소리.
기억 났어요? 동현이 물었습니다. 일부요. 전부는 아니지만 당신이 누군지는 기억나요. 민지, 아니 서연이 동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뭘 했는지도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석호가 동현을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호의 질문에 동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 씨는, 아니, 서연 씨는 형님이 자신의 전 남편이라는 걸 알면서도 4년간 속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형님이 처음부터 정체를 숨기고 접근했다는 것도요. 나는 진심이었어. 동현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진심이요? 그 진심에 거짓말이 섞여 있었잖아요. 형님은 또 서연 씨를 속인 거예요. 10년 전처럼. 석호의 말이 날카롭게 동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서연 씨 곁에 있을 거예요. 형님과 달리 저는 처음부터 진심이었으니까요. 석호가 돌아서 병실로 향했습니다. 동현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퇴원 후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밝게 웃던 민지는 사라지고 과거의 상처를 기억해낸 서연만 남았습니다. 4년간 쌓아온 평온한 삶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석호는 변함없이 서연 곁을 지켰습니다. 서연 씨,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석호 씨? 서연이 석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동현 씨가 제 전 남편이라는 거, 당신의 쌍둥이 형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석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하면 서연 씨가 상처받을까 봐요. 힘들게 쌓아온 평온한 삶이 무너질까 봐요. 그래서 나한테 선택권을 안 준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비겁했어요. 석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년간 그녀에게 평화를 주었던 바다. 솔직히 말해줄래요? 석호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서연의 질문에 석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랑해요. 4년 전 처음 봤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전부터, 그보다 전, 제가 서연 씨의 신원을 조사했을 때 서연 씨의 사진을 봤어요. 결혼 전 사진이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 사람의 웃음을 되찾아주고 싶다고. 석호의 고백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4년간 저를 돌봐준 거예요? 네. 그리고 서연 씨가 기억을 되찾든 못 찾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석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와 함께 해줄 수 있어요? 한편 동현은 숙소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동현은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찍은 영상. 웃고 있는 서연과 자신. 여보, 카메라 치워. 부끄러워. 영상 속 서연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현은 그 웃음을 언제부터 잊고 살았을까? 언제부터 서연을 투명인간 취급했을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동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동현은 서연을 찾아갔습니다. 카페 문 앞에 선 동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안에서 서연과 석호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동현이 서연에게 주지 못했던 평온함을 석호가 주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연이 동현을 발견했습니다. 강동현 씨,
서연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현은 멈춰 섰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냥 담담한 목소리. 서연아. 서연 씨라고 불러요. 우린 이혼했잖아요. 동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연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10년 동안 당신을 힘들게 한 거, 이혼장에 도장 찍게 만든 거,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정체를 숨기고 다가간 거, 다 미안해요. 동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줘요. 내가 민지 씨한테, 아니, 서연 씨한테 다가간 건 처음엔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당신이 맞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현이 말을 멈췄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어요.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이제야 느꼈어요. 서연은 동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늦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당신이 변하기를, 당신이 저를 봐주기를.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했고, 그래서 떠났어요. 알아요. 내 잘못이에요. 맞아요. 당신 잘못이에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요? 왜 이제 와서 진심이라고 해요? 서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4년 전에 기억을 잃었을 때 솔직히 안심했어요. 꿈에서 조각조각 떠올랐을 때도 기억이 안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당신과의 시간이 고통스러웠거든요. 동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억이 났어요. 전부 다. 당신이 저한테 했던 말들, 차가운 눈빛, 무관심, 다 기억나요. 서연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서연이 돌아서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현은 그 자리에 선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동현은 석호를 찾아갔습니다. 석호의 펜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펜션. 동현은 마당에 서서 석호를 불렀습니다. 석호야. 석호가 나왔습니다. 두 형제는 마주 섰습니다. 같은 얼굴 하지만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온 두 남자. 뭐하러 왔어요? 석호가 물었습니다.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동현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해? 석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4년 전부터, 아니, 어쩌면 평생을요. 평생? 저는 형님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형님은 가진 게 많으니까 소중한 걸 몰랐어요. 저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소중한 게 뭔지 알아요. 석호의 말에 동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 씨는 제가 지킬게요. 형님이 지키지 못했으니까. 형님이 버렸으니까. 나는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혼장 내민 건 형님이잖아요. 서연 씨를 매일 울린 것도 형님이고. 그게 버린 게 아니면 뭐예요? 석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님은 서연 씨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소유하려고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고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그게 사랑이에요? 동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석호의 말이 전부 맞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를 거예요. 서연 씨가 웃으면 같이 웃고 서연 씨가 울면 곁에 있을 거예요. 서연 씨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석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돌아가세요. 서울로.
형님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동현은 석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동생. 하지만 자신보다 훨씬 성숙하고 진심을 아는 사람. 며칠 후 서연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전체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것입니다. 결혼 전에 행복했던 시절, 결혼 후 서서히 변해가는 동현, 10년간의 고통, 이혼,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지던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기억. 서연은 스스로 뛰어내렸습니다. 이혼 후 우울증이 극에 달했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절벽을 찾아갔고 바다를 향해 뛰어내렸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대신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되찾은 지금 서연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서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4년간 민지로 살면서 서연은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행복,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석호.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동현이었습니다. 서연 씨, 동현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혼자 바닷가에 서 있으니까 걱정돼서. 서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전의 저 아니에요. 전부 기억났어요. 5년 전에 제가 왜 절벽에서 떨어졌는지도요. 동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 씨, 스스로 뛰어내렸어요. 당신 때문에. 동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요. 당신이 미안해하는 거. 하지만 그건 당신 문제예요. 제 문제가 아니에요. 서연이 동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당신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박서연으로서. 아니, 민지로서. 민지? 네. 저는 민지라는 이름이 좋아요. 4년간 행복하게 살았던 그 이름이요. 서연이라는 이름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있거든요. 서연, 아니, 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더러워져요. 동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요. 저는 더 이상 당신 인생에 책임 없어요. 이혼했잖아요. 민지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줄게요. 당신도 변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민지가 걸어갔습니다. 동현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동현은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 동현은 석호를 찾아갔습니다. 가는 거예요? 석호가 물었습니다. 응. 더 있어봐야 민지 씨만 힘들어질 것 같아서. 잘 생각했어요. 석호의 말에 동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석호야. 네. 민지 잘 부탁해. 내가 못해준 거 내가 해줘. 석호는 잠시 동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걱정 마세요. 동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석호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아. 네. 52년 만에 알게 돼서 미안해.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한 거 나도 몰랐어. 알아요. 형님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해. 나중에 시간 나면 서울 와. 밥이라도 같이 먹자. 석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형님. 두 형제는 처음으로 서로를 인정했습니다.
같은 얼굴, 다른 삶. 하지만 결국 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동현이 떠나는 날, 민지가 카페 앞에 서서 동현을 배웅했습니다. 잘 가세요. 민지의 담담한 인사에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 씨, 네, 행복하게 살아요. 진심으로. 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게요. 당신도요. 동현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 수 있을까? 민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요. 와도 되지만 손님으로요. 알았어요. 손님으로 올게요. 동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지는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카페 앞에 석호가 서 있었습니다. 가셨네요. 응. 마음 어때요? 민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련해요. 그리고 조금은 안쓰러워요. 안쓰러워요? 동현 씨도 힘들었을 거예요. 5년 동안 후회하면서 살았을 테니까. 민지가 석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앞만 볼 거예요. 뒤는 안 돌아볼 거예요. 석호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앞으로.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듯이. 에필로그 1년 후,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교회. 민지와 석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지는 4년 전 기억을 잃었을 때보다 더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석호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신랑 정석호, 신부 이민지. 민지는 새로운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박서연이 아닌 이민지.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하객석 맨 뒷줄에 동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의 초대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손님으로. 민지의 초대장에 적힌 메시지. 동현은 쓴웃음을 지으며 결혼식장을 찾았습니다. 민지와 석호가 맹세를 교환했습니다.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웃을 때 함께 웃고 당신이 울 때 곁에 있겠습니다. 석호의 맹세에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축하의 눈물인지 후회의 눈물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동현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누군가 불렀습니다. 동현 씨. 민지였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을 들고 뛰어온 민지. 그냥 가려고요? 축하해요. 행복하게 살아요. 동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와줘서. 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동현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뭐예요? 열어봐요. 동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결혼 초기에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서연과 동현. 왜 이걸? 저도 이제 과거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당신을요. 그리고 저 자신을요. 민지의 말에 동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우리 행복했어요. 잠깐이지만 그 기억은 간직하려고요. 좋았던 기억만. 민지가 동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도 행복해요. 새로운 사람 만나서 진짜 사랑하면서 살아요.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고마워요. 민지 씨. 민지가 돌아섰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동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하자. 나도. 동현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